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어 단어 뜻만으로는 영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우리말 순서에 맞게 해석을 선생님이 적어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빅데이터는 무엇일까? 빅데이터는 아주 크고 복잡한 데이터의 모음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과 여러분의 온라인 상점 구매 기록들이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이다. 자, 이 정도 자, 이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이 정리가 되어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영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자, 선생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식과 연습적인 차원입니다. 자, 그럼 지식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문장 안에 단어들이 이루는 그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자, 바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죠. 이 사선을 그어놓은 것이 이제 각 그룹 사이들의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적어 놓은 것이 우리말 해석 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I라는 단어 하나가 그룹을 이루고, 근데 여기 반면에 뒤쪽을 보면은 with my dad라고 해서 이 세 단어가 그룹을 이루고, 그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 네 개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또 반면에 yesterday는 하나 혼자서 이제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각각의 이제 그룹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순서대로 숫자 해석 순서대로 해석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제 거실에서 나의 아빠와 영화를 보았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문장이었죠.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제 각 그룹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면은 for example이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더라는 단어부터 여기 뒤쪽에 있는 stores까지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의 그룹의 크기가 되게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이 괄호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자, 앞에 단어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일명 수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 the photos라고 하면은 사진들이지만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 자, 오타가 냈나요? 자, 오타를 수정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사진들이 아니라 네가 네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사진들, 올리는 사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괄호 부분이 앞쪽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적어 놓은 숫자대로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해석을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네가 네 블로그에 올린 사진과 너의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 기록이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장 안에 영어 단어들의 그룹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말에 맞는 해석 순서대로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석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앞쪽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이었다면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단어로 충분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단어만 알 경우에 이제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한국어 생각이 나는 영화를 봤다 이런 생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걸 그대로 순서 그대로 단어로 옮기면 I a movie watched 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문장이 돼버리죠. 이제 맞는 문장 여러분 알다시피 밑에 있는 I watched the movie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런 실수가 일어난 이유는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순서와 영어의 순서를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른 예시는 이렇습니다. 영어 순서로는 나는 봤다 영화를 이런 순서가 돼야 돼서
결국 I watched the movie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죠. 좀 더 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이 뭐 나는 어제 거실에서 나의 아빠와 영화를 보았다. 이런 이제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어로 알맞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보았다 영화를 나의 아빠와 거실에서 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순서대로 영어로 옮겨지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한국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려면 이제 단어 뜻 말고도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영어 문장 속의 단어들이 이루는 서로 다른 그룹, 그리고 그 그룹들의 순서, 즉 또 한국어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영어 문장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